7월 13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미국발 훈풍을 제대로 탔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보다 좀 덜 오르려나 했는데 점차 힘이 좀 강해지면서 뚜렷하게 윤곽이 드러났죠. 오늘 많은 분들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훈풍 우리에게만 온 건 아니고요. 아시아 전역을 덮었습니다.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모두 다 강한 움직임이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225지수입니다. 엔저가 이제는 좀 꺾이나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근래 들어서 일본 증시도 꽤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미국발 훈풍으로 인해서 니케이 225지수도 강한 반등세를 띄었습니다. 오늘 장 1.49% 올랐습니다. 그래서 32,419.33엔대 거래 마치면서 다시금 또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 반등하려는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확실히 미국의 금리 결정은 이 한 국가의 금리 결정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 내에서 초미의 관심사인가 보다 오늘 장 다시 한번 느낍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원래 연동이 많이 되는데 중국은 이런 뉴스 나와도 그동안은 좀 시큰둥했잖아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중국도 같이 올랐습니다. 중국 내부의 움직임을 좀 보자면요. 상해종합지수입니다. 1.23% 오르면서 3,235.03포인트 정도 선 기록합니다. 장 초반에 소폭의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점점 더 고점을 높이면서 큰 폭의 변동성 없이 우상향을 양호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해종합입니다. 그리고 심천 쪽도 1.5%가량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미국의 인플레 둔화되고 있다. 이 부분도 호재로 받아들이지만은 내부적으로도 그동안의 시가총액 사이즈가 큰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 움직임을 나타냈고 또 중국 정부에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텐센트나 알리바바 때리기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최근 다시 당근책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중국 총리 주재로 해서 이 자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이 관계자들과 자담회를 가지면서 격려를 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기술주들 재차 힘을 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도 웃었던 하루네요. 아직 마감이 안 됐으니까요. 중국 증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끝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선후광통 활용을 해서 하시겠지만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은 국내에서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가적인 하락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꽤 많이 밀렸고요. CPI 발표되니까 다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 또 달러의 약세, 원달러 환율의 하락 이렇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장에 14원 70전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오면서 1270원대 진입했습니다. 1274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장중 내내 1270원대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밴드 하단이 1272원, 밴드 상단은 1279원 정도여서 계속해서 이 레벨대 유지가 됐고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된 큰 폭의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정리해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기다렸던 미국의 CPI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요. 이 금리 스트레스를 덜어가게 되면서 우리 시장 증시 훈풍을 맞았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이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3거래일째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64% 올랐고요. 포인트로는 16포인트 상승이 된 거죠. 지금 종가 보시면요. 2,591.2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장중 움직임 좀 보시죠. 사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11시쯤에 2,600선을 넘어서기는 했는데요. 그 뒤로 다시 2,500선으로 내려왔고요. 2,500선, 2,600 바로 앞에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그대로 장 마치나 싶었는데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조금 더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그래도 받쳐줬던 건 기관의 매수 물량이었습니다. 일단 종가사고로 확인해 볼까요? 기관이 5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 확인됐고요. 외국인도 일단 2천억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팔았죠. 개인은 7,1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업종이 확실히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일단 전기가스 업종 이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3.1%의 뚜렷하게 상승이었죠. 중단기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온 한국전력의 연속적인 강세,
이쪽 3거래를 연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니까요. 이 한국전력의 강세가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계 업종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쪽은 원전주들을 다시 강세를 보였고요. 한미반도체 급등 덕에 강세를 보인 거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철강 금속 이쪽도 상당한 강세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이끌었고요. 2% 넘게 올리면서 거래 마쳤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의약품 업종도 2% 넘는 강세가 나왔는데 바이오 투톱의 동반 강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등락률 하위 순으로 한번 체크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몇 가지 없었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이 보험과 섬유의복 딱 두 가지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보험 업종이 최근에 다시 올라주나 싶다가 어제와 오늘 이쪽 좀 밀립니다. 1.72% 하락 마감됐죠. 그리고 섬유의복도 1% 가까이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뒤로는 금융업종이 0.05% 소폭이지만 상승, 운수창고 0.17%, 비금속 광물이 0.3% 상승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가 나왔고요. 오늘장 우리 증시도 이 반도체 관련주들 고공비행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투톱의 움직임은 좋지 못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상승권에서 움직여주다가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정확히 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상승폭은 전부 반납이 됐고요. 종가 71,900원이었고 SK하이닉스도 1% 넘게 이쪽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종가는 11만 4,100원이 됐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에 유독 눈에 띈 건 이 바이오였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이 하드리마 관련 호재로 강세를 보였죠. 보시면 종가상으로 전장 대비 2.47% 상승했습니다. 74만 8천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 보실까요? 셀트리온은 잘 아시다시피 합병 기대감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2.3% 올렸습니다. 윗꼬리는 조금 다는 모습이었죠. 종가는 15만 6천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시총상위의 2차전지도 보시면 2차전지 오늘 좋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상승 마감이 됐죠. 전장 대비 1.5% 올렸고요. 아래쪽에 삼성 SDI와 LG화학은 상승 탄력이 더 강했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이쪽 상당히 크게 올랐죠. 3.7% 넘게 올리면서 오늘 종가는 71만 5천원까지 도달했고요. LG화학도 2.6% 뚜렷하게 강세 마감됐습니다. 67만 원의 종가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쪽 가보실까요?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3% 넘게 올렸습니다. 3.35% 상승 마감되면서 오늘 종가는 43만 1,500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약했죠?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0.38% 오히려 조금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종가는 38만 8,500원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가보겠습니다. 특징주로 반도체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팹리스 기업 ARM이라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기업 공개를 하는데 이를 앞두고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이 거물을 앵커 투자자로 유치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관심도가 반도체 관련주들 더 커졌고요. 자, 거기에다가 요새 인공지능 시장의 확대와 함께 고대역풍 메모리, 그러니까 HBM, 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대단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가운데서 이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뚜렷하게 강세 마감이 됐으니까요. 오늘 반도체주가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에서 한미반도체죠. HBM 수혜 기대감에 52주 신고가 경신됐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 대단한 폭등을 기록했죠. 그래서 오늘장 종가는 41,200원까지 도달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그리고 OCI 보실까요? 반도체 종목은 아니지만 이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 인산의 공급 호재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OCI는 그래서 10% 넘게 뚜렷하게 올리면서 15만 6,7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외에는 코스닥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죠. 제우스 같은 종목이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올렸죠. 44,350원까지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미래반도체, 칩셋미디어,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10% 훌쩍 넘기면서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미코가 12%, ISC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죠. 피인수 소식에 오늘도 11% 올리면서 거의 7만 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제너셈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에이펙트까지 다 10% 이상의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STI 같은 종목도 거의 10% 가까이 올리면서 25,7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뚜렷하게 올렸죠. 보시면 대덕전자 오늘 10% 넘게 뚜렷하게 올리면서 33,900원까지 올라섰고요. 이수페타시스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장도 거의 5% 가까이 올리면서 32,350원까지 도달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태성 같은 종목은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태성은 3,445원까지 올라섰고요. 펜트론 같은 종목도 7%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장 일제히 강세 보여줬죠. 마음 AI가 7% 넘게 올렸습니다. 23,950원까지 갔고요. 엠노가 8% 넘게 올리면서 6만원대 위로 올라섰고, 그리고 이 밖에 코난 테크놀로지와 바이브 컴퍼니 같은 종목이 5%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사흘째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1.5% 이쪽은 상승 탄력이 더 강했죠. 포인트로 13포인트 올렸고요. 종가는 893.0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목통에서도 보시면 오전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계속 고점을 좀 높여가면서 정오에 딱 고점 895포인트를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는 상승폭을 약간 줄이면서 지루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890선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가 주요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세 보여줬고요. 기관은 조금 파는 모습이었죠. 기관 28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났고 개인은 뚜렷하게 좀 팔았습니다. 1,500억 원 가까이 순매도세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실적 우려감에 따라서 급락세가 어제 나왔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먼저 보시죠. 하루 만에 다시 윗방향으로 돌려잡는 모습 확인이 됐죠. 에코프로 BM이 0.9% 올렸습니다. 28만 1,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에코프로는 더 강하게 올랐죠. 4% 가까이 올리면서 오늘 종가는 95만 6천원에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LNF가 조금 약한 모습이었죠. 4% 가까이 이쪽은 내려갔고요. 22만 3,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코스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포스코 DX 이쪽의 상승 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신고가 경신하더니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다시 뚫어냈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종가상으로도 무려 17% 더 들어올렸습니다. 25,000원대 위까지 올라서면서 25,250원이 오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는 역시 셀트리온 형제들을 봐야겠죠. 합병 본격화 이슈로 오늘 장도 아주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헬스케어도 강한 모습이었지만 윗골을 달면서 2.3% 올리는데 그쳤고요. 아래쪽에 역시 어제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의 상승 탄력이 더 확실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쪽도 역시 윗골이 제법 달긴 했습니다만 거의 10%를 또 올렸죠. 87,800원에 종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요새 잘 가던 엔터가 좀 주춤한 가운데 오늘은 게임주가 좀 좋았습니다. 게임주 가운데서 세계 3대 게임쇼 출격 소식을 전하고 있는 펄어비스 보시죠.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2.3% 올리면서 53,2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하지만 좀 음봉 확인되네요. 근데 이보다도 카카오 게임즈의 상승 탄력이 더 강했습니다. 이쪽은 거의 5%를 끌어올렸죠. 카카오 게임즈는 4.82%를 올리면서 32,6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주인 HPSP가 다시금 크게 올리는 흐름 확인이 됐죠. 오늘 장은 7% 넘게 올렸습니다. 3만원대 위죠. 32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모처럼 제약바이오의 훈풍이 확인됐던 하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마태형격인 셀트리온 삼형제 덕분이었죠. 합병 이슈였습니다. 연내 합병 완료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셀트리온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고요. 게다가 또 한 가지 해외장에서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이 바이오 기업 리커전에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서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밝혀졌죠. 첨단 AI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
퇴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쪽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 강세 보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요. 한 대 묶어봤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쪽에서 보시면 JW 중해제약 8% 올리면서 3450원에 거래 마쳤고요. 진원생명과학과 일동제약, 팜젠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장중에 굉장히 강세 기록을 했지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이 밖에 코스닥 종목들 상당히 많았죠. EDGC 같은 종목이 윗꼬리 꽤 달았습니다만 13% 크게 올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GI 이노베이션 11%, GW 바이텍도 마찬가지로 11% 뚜렷하게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큐라클과 셀리드 같은 종목도 나란히 11에서 12%대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이런 종목들 일제히 강세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강세 보여줬던 의료 AI 관련된 주요 종목들 오늘 장도 또 솟구쳤습니다. 그중에서도 JLK가 무려 24%를 뽑아 올리면서 21,800원까지 도달을 하게 됐고요. 뷰노와 딥노이드 나란히 16%대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마지막 특징주 오랜만에 메타버스였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에서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이 발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처럼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 일제히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위직 스튜디오 윗꼬리 좀 달았습니다만 12% 올렸죠. 3,455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15% 올렸습니다. 15,780원까지 도달을 했고 이 밖에 덱스터 13%대 강세 마감, 그리고 포바이포도 거의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 밖에 또 맥스트가 5.6% 상승이었고요. 선익 시스템 6.3% 올리면서 28,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